네. 이번에는 2장 저절로 시민이 된 사람의 고백 이런 제목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이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견을 내는데 자신 없어 한다. 우리를 성장시킨 교육, 종교, 제도들은 우리를 드라마의 배우가 아니라 관객의 일원으로 취급한다. 그 결과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정치를 스포츠처럼 관람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자신의 견해를 찾아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실제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관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도 저는 계속 이렇게 관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도 얼핏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에는 이제 청와대 민원 예. 민원 서명하는 거, 예. 청원하는 거 예, 저도 한번 서명해봤어요. 네, 그런 걸로 좀 주로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이제 제가 속한 뭐 여성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이제 어떤 입장 표명을 할 때 최근에 같은 경우에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 입법 개정을 했었잖아요. 이 네. 낙태법에 대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개정안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여성계 쪽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견 제시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개인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속한 단체에서 이렇게 같이 그 이제 함께 의지를 표명할 때 거기에 같이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개인이 하기는 참 어렵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연대에서 하는 게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결국 연대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 것도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비통한 자들이 마음이 부서진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할 때 그 네. 비통함을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로 일궈 나갈 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자도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갈등, 갈등의 그 순간, 그 긴장 관계를 꾸준히 그냥 끌어안고 계속 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네. 섣부르게 그걸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네. 근데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어떤 면에서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면 아, 저 사람 뭐 굉장히 이제 신중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아, 저 사람 굉장히 비겁하네. 지금 빨리 결정해서 뭔가 행동해야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가만히 있어. 생각만 하고 있다고 무슨 뭐가 일이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순간에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긴장을 끌어안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 어떤 실천 행동으로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공동체의 중요성, 같이 이제 연대하는 거,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과거부터 많이 했는데 사실 혼자서 뭐 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근데 내가 같은 목표를 이제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목표 지향이 같은 그런 그룹에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을 때는 어떤 결정하고 뭐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짐을 나눠지니까 그렇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해서 같이 이제 그 의견을 같이 모을 수 있고요. 정말로 객관적인 그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그 객관적인 결론 하에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어떤 행동, 시민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같이 행동할 수 있고, 뭐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대표적인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정말 우리 여성들이 끌어안고 해결해야 돼.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알려줘야 돼 하면서 이화여대 그 윤종옥 교수님이 사실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정신대 문제 그 신고 전화가 처음 개설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대 그 당시에 이제 할머니들이 뭐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운동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여성 운동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한 개인이 만약에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이제 단체가 막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거기에서 같이 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 활동에 같이 인볼브 할 수 있었지 저 혼자 만약에 했으면 뭐 어쩌다 한번 수요시 한번 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공의 책임 뭐 같은 연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함께하고 연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네. 예.
88페이지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민주주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의 일부는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속으로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경험이 우리의 닫힌 마음을 부수어 열도록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사실은 이렇게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완전히 좀 이렇게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고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의 그 한계라든지 경계를 넘어 들어가야지 이렇게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풍성해지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네. 끼리끼리 모이는 게 네. 때로는 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폐해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집단이 돼버리면 사실 그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은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타인의 그 영역으로 같이 서로 드나들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네. 예. 그리고 5가지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 겸손함과 뻔뻔스러움의 마음을 갖추면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뻔뻔스러움이란 나에게 표출할 의견이 있고 그것을 발언할 권리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겸손함이란 내가 아는 진리가 언제나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전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내 의견을 분명하고 자신 있게 발언하는 것만큼 타인에게 열린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진리는 항상 양극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어느 한쪽은 굉장히 정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겸손한 거 좋잖아요. 그렇지만 겸손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사실은 뻔뻔한 거는 이게 지금 표현이 뻔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당당함, 자기 주체적인 삶, 독자적인 삶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 겸손함을 같이 미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양 날개를 항상 가지고 좌우를 가지고 같이 가야 이게 뭔가 온전한 것이 되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그러기가 어려워요. 사람이가 그러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죠? 신이라면 그게 정답을 딱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인 다음에는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 긴장 속에 굉장히 어떤 살아가는 거, 그것이 삶의 정답이 아닌가. 저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 보면 긴장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긴장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내가 긴장 가운데 사는 것 자체를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면 그냥 긴장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고 스트레스를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안 받기만 하고서 살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현재 나에게 닥친 삶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접촉면을 넓혀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면 사실 원래 당위적으로 해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원래 그게 좋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잠시 피신해가지고 여기선 피신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여유로움을 좀 갖는 것도 자기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잠시니까 가능하고 해도 그렇죠.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또 이 장 보시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게 여기 겸손함과 뻔뻔스러움 양날개를 예, 계속 예.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신건강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사실 이제 뻔뻔하다는 건 자기 독자성 그런 주도적인 삶 이런 거와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겸손하다는 건 포용성, 유연함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랑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정말 창의적인 삶이 나온다. 이제 창의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신 건강에 필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어디서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쪽에 딱 뿌리를 이렇게 박는 게 정직한 거고 깔끔한 거고 좋은 거라고 한쪽에 줄을 서야 된다고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중도에 서 있거나 어정쩡하게 서 있고 아. 그러면 쟤는 비겁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렇게 보통. 살면 안 되고 막 이랬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뭐라 그러죠? 제 생각은 있지만 그거를 막 주장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네.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어느 그렇죠. 순간서부터 저도 인지를 하고 네. 그리고 뭐 들어보고 뭐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뭐 넘어가 네. 주지 뭐 막 이런 네. 생각도 있고 좀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은 늘 신중한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가감하게 빠르게 판단하고 가감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가감하게 행동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오해하시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비겁한 것 같고 사람들은 그런 나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나 스스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정말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이 이 정신건강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게 유연해야 되고 사실은 독자적이고 이렇게 포용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저는 이미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비겁하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정신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면이었구나. 내가 굉장히 유연한 거였구나. 포용력이 좀 더 큰 거였구나. 이런 것을 사실 깨달으면서 굉장히 저는 좀 해방감이랄까요? 굉장히 그렇죠. 저에 대해서 비겁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됐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라 제가 이거를 굉장히 어디 가서나 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쪽 극단에 갔다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쪽 극단에 한번 가가지고서 이렇게 막 명확한 거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완전히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전혀 의사표명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또 가야죠. 또 가야죠. 이게 의사 왔다. 표현으로 가야지. 이게 계속 왔다 네. 갔다 하다가 네. 어느 때는 머리도 아프고 이게 도대체 뭐가 네. 맞는 거야? 뭐 막 계속 네, 그러면서 네. 혼돈스럽기도 하고 네. 막 많이 좀 그랬던. 예. 그래서 왜 건강한 숲을 이야기할 때 그냥 똑같은 단일종 나무들이 쭉 있는 숲은 건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침엽수도 있고 하렵수도 있고 뭐 작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종이 있는 그 숲이 건강한 숲이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사는 이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래야지 다 한쪽에 막 굳건하게 자신의 뭐 주장을 하는 사람만 있다던가 아니면 너무 자기 의견 없는 사람만 있다던가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고 합력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치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더